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이 수진의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습니다. 37세의 그녀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맡겼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민서의 모습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붕대로 감싸인 머리, 멍으로 얼룩진 얼굴. 17세 딸의 평온한 잠든 표정 속에서도 깊은 절망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사고라고 하더군요. 의사의 목소리가 멀게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고라고요? 이게 사고라는 거예요. 수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등에 희미하게 보이는 문신 자국이 소매 아래로 살짝 드러났어요. 재빨리 소매를 내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2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살의 수지는 달랐어요.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할렘과 뒷골목을 누비던 시절. 그때의 그녀는 두려운 게 없었죠. 주먹으로 모든 걸 해결하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민서를 임신한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형님, 정말 그만두실 거예요. 조직의 막내 동생이 울먹이며 물었던 기억이 났어요. 수지는 배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었죠. 이 아이를 위해 새로 살 거야. 그렇게 시작된 17년의 평범한 삶. 동네 세탁소를 차리고 아침마다 민서의 도시락을 싸주고 밤에는 함께 TV를 보며 웃던 일상들. 수진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민서가 보여준 변화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점점 줄어든 말수,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던 모습, 밤마다 뒤척이던 소리들. 엄마, 나 전학할 수 없을까? 일주일 전 민서가 조용히 물었던 말이 귓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수지는 이렇게 대답했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민서는 고개를 돌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었죠. 수지는 그때 더 깊이 물어봤어야 했다고 후회했어요. 만약 그때 더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병실을 나선 수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서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잠금 화면에 쌓인 메시지 알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단체 채팅방 2학년 5반에는 끔찍한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서 진짜 더러워. 엄마가 조폭이라며? 크크. 쟤 때문에 반 분위기 완전 개판돼. 조폭 딸이랑 같은 반이라니. 진짜 최악. 수진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메시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어제 민서 오는 거 봤음? 완전 웃김 크. 사진 찍어서 올릴까? 고고 조회수 대박 날 듯. 순간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길가에 멈춰 서서 휴대폰을 움켜쥐었어요. 과거 조직 시절이라면 당장 그 아이들을 찾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서의 엄마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수지는 민서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늘 정돈되어 있던 책상 위에는 찢어진 노트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옷장 한편에는 구겨진 교복이 걸려 있었죠. 수지는 그 교복을 꺼내 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37세의 얼굴이지만 아직 젊어 보였어요. 꾸준한 운동 덕분에 몸매도 20대처럼 유지되고 있었죠. 민서와 닮은 이목구비가 거울에 비쳤습니다. 내가 갈게, 민서야. 수진의 목소리가 거울 속으로 사라져 갔어요. 그 순간부터 수지는 더 이상 평범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싸우기로 결심한 전사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주먹이 아닌 지혜로, 폭력이 아닌 정의로 싸울 거예요. 수지는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조직을 떠날 때 가져온 연락처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제는 평범한 사업가가 된 옛 동료들의 번호들. 미안해. 부탁이 있어. 전화를 걸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7년 만에 과거와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었죠. 학적 하나만 만들어줄 수 있어? 아주 급해. 상대방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정말 형님이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내 딸 일이야. 제발. 수진의 간절함이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어요. 그날 밤 수진은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소매를 걷어 올리자 팔에 새겨진 용 문신이 드러났어요.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선명했죠. 이번만은 민서를 위해서.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범한 엄마로 살고 싶었던 17년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선택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새벽이 되자 수진은 옷장에서 긴팔 티셔츠들을 꺼냈습니다. 문신을 완벽히 가릴 수 있는 옷들만 골라내었어요. 목까지 올라오는 이너웨어도 준비했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민서와 똑같이 묶어보았습니다. 37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려 보였어요. 강지혜, 그게 내 새 이름이야. 수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이상 민서의 엄마 수진이 아니었어요. 민서를 지키기 위해 고등학생이 된 강지혜였죠.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어요. 수지는 마지막으로 민서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게. 아무도 내 딸을 아프게 하지 못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 조직 보스 시절의 카리스마와 엄마로서의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새벽 5시 수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난 거죠. 20년 만에 다시 느끼는 긴장감이었어요. 우선 문신부터 가려야 했습니다. 팔목에서 어깨까지 이어진 용 문신, 목 뒤쪽에 작은 나비 문신까지. 모든 게 완벽히 숨겨져야 했죠. 수지는 특수 커버 크림을 두껍게 발랐어요. 그 위에 목까지 올라오는 이너웨어를 입고 긴팔 교복 셔츠로 마무리했습니다. 거울 속 모습을 확인했어요. 문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헤어스타일이었어요. 민서와 똑같이 어깨까지 내려오는 생머리로 다듬었죠. 37세의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어려 보였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며 연구한 10대 메이크업을 했어요. 쌍꺼풀 테이프를 붙이고 연한 핑크 립스틱을 발랐어요. 마지막으로 투명한 글로스를 덧발랐죠. 거울 속에서 17세 소녀가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완벽했어요. 가짜 학생증을 가방에 넣고 민서가 사용하던 필통도 챙겼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강지혜, 오늘부터 내가 나야. 수진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어요. 학교까지 가는 길,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과연 들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함께 민서가 매일 이 길을 걸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교차했죠. 교문에 도착했을 때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시작이야. 발걸음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평소 수진이라면 당당하게 걸었을 텐데 오늘은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걸음걸이를 연습해야 했어요. 교문을 들어서자마자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민서와 닮았다고 수근거리는 몇몇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여러 교실을 확인했어요. 2학년 5반, 바로 민서의 교실이었습니다.
교실 앞에 서자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문 너머로 들려오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귀에 꽂혔죠. 수지는 노크를 하고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되었죠. 그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 당황, 그리고 뭔가 불편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전학 온 강지혜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의외로 안정적이었어요. 과거 조직에서 키운 담력이 도움이 되었죠. 담임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와. 여기 빈자리에 앉도록 해. 지정된 자리는 교실 중간쯤이었어요. 수진이 자리에 앉자 주변 학생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진짜 민서랑 닮았다. 혹시 친척인가? 작은 속삭임들이 들려왔어요.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주변을 자연스럽게 관찰했어요. 민서를 괴롭혔던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죠. 뒷자리에 앉은 예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갈색 머리에 도도한 표정을 한 아이였습니다. 시계를 보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왼쪽에는 은주가 앉아 있었어요. 모범생처럼 보이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계속해서 수진을 관찰하고 있었죠. 창가 쪽에는 현우가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자리에 지은 학급 회장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완벽해 보이는 외모와 자세였지만 수진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계산적인 눈빛이었어요. 쉬는 시간이 되자 몇몇 학생들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혜야, 어디서 전학 왔어? 수진은 미리 준비한 대답을 했어요. 부산에서 왔어. 아버지 직장 때문에. 부산. 우와, 멀리서 왔네. 적응하기 힘들지. 괜찮아. 수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혹시 민서 알아? 우리 반에 민서라는 애가 있었는데 너랑 정말 닮았어.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이 모른다고 대답하려고 할 때 예나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서, 걔는 원래 좀 이상했어. 맨날 혼자 다니고. 예나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마. 다른 학생이 말리려 했지만 예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뭐가 어때? 사실이잖아. 걔 때문에 우리 반 분위기 완전 이상해졌다고. 수진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지금은 관찰하고 증거를 모으는 시간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진은 급식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여러 학생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민서와 너무 닮았다며 의도적으로 전학 온 게 아닌지에 대한 대화였어요. 급식실에서 밥을 받고 수진은 의도적으로 구석진 자리를 선택했어요. 민서가 앉았을 법한 자리였죠. 밥을 먹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예나와 친구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지혜 보니까 민서 생각나지 않아? 맞아. 근데 분위기는 완전 달라. 민서는 너무 우울했잖아. 예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 엄마가 조폭이라면서. 그래서 성격도 이상했나 봐. 순간 수진의 숟가락이 멈췄어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아니었거든요. 오후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은 계속해서 관찰을 이어갔어요. 민서를 괴롭혔던 방식들을 하나씩 파악하고 있었죠. 은주가 다른 학생들에게 작은 쪽지를 돌리는 걸 봤어요. 그 쪽지에는 뭐가 적혀 있을까요? 현우는 계속해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게임을 하는 것 같았지만 가끔 카메라를 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지은은 완벽한 모범생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계산이 보였습니다. 학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교실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들, 자신을 향한 시선들을 모두 견뎌내며 말이에요. 학교를 나서는 순간 수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단 하루만 경험했을 뿐인데도 이렇게 힘들었어요. 민서는 이런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견뎌왔을까요? 집에 도착한 수진은 거울 앞에서 교복을 벗었습니다. 하루 종일 숨겨왔던 문신들이 다시 드러났어요. 오늘은 관찰의 날이었어요. 내일부터는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였죠. 민서가 당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밝혀낼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20년 전 조직 보스 시절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폭력이 아닌 정의로, 주먹이 아닌 지혜로 싸울 거였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이제 학급의 분위기와 각 학생들의 패턴을 완벽히 파악했어요. 오늘은 첫 번째 목표를 실행해 옮길 날이었습니다. 예나였어요. 체육 시간, 수진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나간 사이 예나가 탈의실에서 혼자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수진이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줄이며 예나에게 다가갔어요. 예나야. 예나가 고개를 돌렸어요. 평소보다 날카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진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지혜야. 수진이 한 걸음 다가섰어요. 순간 탈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20년 전 조직에서 키운 특유의 압박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민서 얘기 좀 하자. 예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갑자기 느껴지는 위압감에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서, 왜 갑자기 그 애 얘기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수진이 예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가볍게 올린 것뿐인데 예나는 얼어붙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매일 아침 민서 책상에 물 뿌린 거, 복도에서 일부러 어깨 부딪힌 거, 다 알아. 예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들킨 것에 대한 당황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과거 조직 시절의 카리스마가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예나가 입술을 떨었어요. 평소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왜 그랬어? 수진이 예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20년간 쌓인 경험과 위험이 담겨 있었어요. 예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말해봐. 왜 민서를 괴롭혔는지. 수진의 목소리에는 강요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예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화가 났어. 엄마 아빠가 이혼했거든. 예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숨겨왔던 상처가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집에서는 맨날 싸우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고 그래서 화가 났는데 수진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예나도 결국 상처받은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민서한테 화풀이를 한 거야. 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민서는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것 같았어. 엄마만 있는데도 괜찮아 보이고. 그게 부러웠어. 수진의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민서를 괴롭힐 이유는 될 수 없었어요. 예나야, 내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건 잘못된 거야. 예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 예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나한테 사과할 건 없어. 민서한테 해야 할 말이지. 앞으로는 그러지 마. 알겠지? 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예나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지도 않았고,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목표는 은주였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도서관에서 은주를 찾았어요. 은주는 혼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모범생의 모습이었죠. 수진이 맞은편 자리에 앉았어요. 은주가 고개를 들며 완벽한 모범생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 지혜야. 너도 공부하러 온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해졌어요. 응.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민서 일 말이야. 은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완벽했던 미소가 살짝 흔들렸어요. 내가 다른 애들한테 민서 험담했다면서.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예상치 못한 직격탄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사실이야? 아니야? 수진이 은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은주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조금. 왜? 한 글자짜리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압박이 담겨 있었어요. 민서가 성적이 좋았거든. 나보다 성적이 좋을 때가 있었어. 그게 싫었어. 은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숨겨왔던 질투심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민서를 싫어하게 만든 거야? 은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변명했어요. 나는 직접 괴롭히지 않았어. 그냥 다른 애들이 알아서.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게 더 나쁜 거야. 직접 때리는 것보다 뒤에서 소문 퍼뜨리는 게 더 비겁해. 은주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는 똑똑한 애야, 은주야. 그런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수진의 말에 은주의 어깨가 떨렸어요. 경쟁이 힘든 건 알아. 하지만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자신이 올라가려고 하면 안 돼. 은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미안해.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자. 그게 진짜 똑똑한 거야. 다음은 현우 차례였습니다. 방과 후 수지는 현우가 자주 가는 PC방을 찾아갔어요. 역시나 현우가 게임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키보드를 두들기고 있었어요. 수진이 옆자리에 앉았어요. 현우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혜야? 너도 게임해? 가끔. 그런데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민서 괴롭히는 영상 찍은 거 사실이야? 현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게임 화면을 보던 눈이 당황으로 흔들렸습니다. 사실이지? 수진이 현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강한 힘이었어요. 아파. 다른 사람 아픔은 재미있고 내 아픔은 싫어. 수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현우가 얼굴을 찡그리며 몸부림쳤어요. 그냥 장난이었어. 장난. 수진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현우가 진짜 아픔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우는 게 재미있어. 다른 사람 아픔이 장난이야. 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무서웠어요. 현우는 부들부들 떨며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 다시 찍으면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 현우가 더욱 심하게 떨었어요. 안 할게. 절대 안 할게. 수진이 손을 놓았습니다. 현우가 어깨를 비비며 숨을 헐떡였어요. 약속해. 현우가 간절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현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지도 않았고 게임에만 집중했습니다. 3명을 차례로 상대한 수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지만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이제 마지막 한 명이 남았어요. 누구보다도 교묘하고 영향력이 큰 인물 지은이었어요. 학급 회장이라는 지위와 완벽한 외모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성격. 그녀는 다른 아이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학급 내에서 보이지 않는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직접 나서서 괴롭히지는 않지만 다른 학생들이 민서를 고립시키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탁월했죠. 수지는 지은을 상대하기 위해 더욱 치밀한 준비를 했습니다. 방과 후 빈 교실, 지은이 혼자 학급 업무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지은은 여전히 서류를 정리하며 완벽한 학급 회장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지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평소와 다른 수진의 목소리 톤에 미묘한 경계심이 스쳤습니다. 지혜야. 뭐 할 일 있어. 수진이 천천히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각 걸음마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민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지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완벽한 미소를 되찾았어요. 민서, 물론 안타깝지.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수진이 지은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37세 성인의 체격과 조직에서 키운 카리스마가 압도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만해. 가식적인 연기는. 지은이 뒤로 물러서며 당황했습니다. 평소 자신에게 고개 숙이던 학생들과는 완전히 다른 수진의 모습에 놀란 거예요. 무슨 말이야? 수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너야말로 민서를 가장 괴롭힌 장본인이야.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이 소매를 조금 걷어 올렸습니다. 용 문신의 일부가 살짝 드러났어요.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 누구야? 수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20년 전 조직 보스 시절의 카리스마가 완전히 되살아났어요. 나 그냥 민서를 아끼는 사람이야. 지은이 책상에 등을 대며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민서한테 손대면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 지은이 입술을 떨었어요. 평소 자신이 다른 학생들을 조종하던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압박이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수지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지은의 사과에는 진정성이 부족했거든요. 왜 그랬어? 민서가 내게 뭘 잘못했는데.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질투. 났어. 수진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민서는 진짜였어. 가식 없이 살고 있었고, 나처럼 완벽한 척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좋아했어. 수지는 예상치 못한 대답에 잠시 놀랐습니다. 나는 맨날 완벽해야 하고 실수하면 안 되고. 그런데 민서는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사랑받더라. 수진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지은도 결국 상처받은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민서를 없애려고 한 거야? 지은이 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애려던 건 아니야. 그냥 나처럼 완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잖아. 민서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지은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교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복도를 뛰어가는 발소리와 함께 학생들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들킨 거였습니다. 순간 교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몇몇 학생들이 휴대폰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기 있다. 진짜 문신 있네. 수진은 재빨리 소매를 내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학생들의 휴대폰, 카메라가 수진을 향해 있었습니다. 지은이 놀라며 일어났어요. 뭐 하는 거야? 나가. 하지만 학생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이 몰려왔어요. 우와, 진짜 조폭이었어. 민서 엄마 맞나? 완전 소름. 수진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거예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뛰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너희들. 선생님이 학생들을 밀어내며 수진을 바라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수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서 엄마입니다.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서 엄마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제가 강지혜라고 했던 건 거짓말이에요. 교실 밖 복도가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고 있었어요. 수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서를 지키려던 계획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은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민서 엄마였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딸을 지키려고 한 거야.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죄송해요.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어요. 수진의 정체가 밝혀진 순간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린 거였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점점 커졌어요. 곧 학교 전체가 알게 될 거였습니다. 수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수진의 정체가 밝혀진 후 학교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언론이 몰려들고 학부모들이 항의하고 교육청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에 대한 비난과 옹호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섰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원이었어요. 민서가 깨어났습니다. 수진은 민서의 침대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딸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일주일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엄마, 민서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응, 민서야. 엄마 여기 있어. 민서가 힘없이 웃었어요. 뉴스를 통해 모든 걸 알게 된 상태였습니다. 엄마가 학교에 갔다면서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을 지키려다 오히려 더 큰 소동을 만든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미안해, 민서야. 엄마가 너무 성급했나 봐. 민서가 엄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엄마만이 믿어줬어요. 그날 저녁 민서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나서서 진실을 말하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학교에 갔습니다. 수진이 걱정했지만 민서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이제 제가 할 차례예요, 엄마.
전교생이 모인 체육관에서 민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5반 강민서입니다. 체육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민서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희 엄마가 학교에 잠입한 일로 많은 소동이 있었죠.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제는 당당했어요. 제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에 잘못이 있었지만 지금은 저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사시거든요. 체육관 곳곳에서 학생들의 수근거림이 들렸어요. 하지만 민서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괴롭힘을 당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도 무서웠고 학교 오는 것도 싫었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낸 거였습니다.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모른 척했죠. 담임 선생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의 무관심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만은 달랐어요. 저를 믿어주셨고 저를 지키려고 했어요. 민서가 잠시 숨을 고르며 마지막 말을 준비했습니다. 엄마가 하신 방법이 옳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였어요. 그때 객석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예나였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미안해, 민서야. 예나의 목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내가 잘못했어. 이어서 은주도 일어났어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우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 당당했던 모습과는 달리 작아져 있었어요. 민서야, 용서해줘. 마지막으로 지은이 일어났어요. 완벽했던 모습이 무너지며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민서야,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체육관이 숙연해졌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의 물결이 이어졌어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용서할게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해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졌어요. 학교 폭력 신고함이 설치되고 상담교사가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후 수지는 학부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숨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참석한 거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시선들이 집중되었어요.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는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서 엄마 수진입니다. 몇몇 학부모들이 수군거렸지만 수진은 개의치 않았어요. 제가 과거에 잘못된 길을 걸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범한 엄마로 살고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의지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서로 상처 주지 않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한 학부모가 손을 들었어요. 말씀에 동감합니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의 진정성이 전해진 거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지은의 엄마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수진 씨, 정말 대단하세요. 수진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이를 위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게요. 저는 지은이가 힘들어하는 것도 몰랐거든요. 지은의 엄마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은 걸 혼자 견뎌내고 있어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죠. 수진의 말에 지은의 엄마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과 민서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집안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엄마, 고마워요. 민서가 갑자기 말했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딸의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당연한 거야. 엄마니까. 민서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학교 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수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교육부에서 전국 학교에 학부모 참여형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수진과 민서의 이야기가 사회를 움직인 거예요. 수진과 민서는 전국을 돌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수진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지키세요. 강연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심이 담긴 박수였어요. 민서도 또래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한 게 아니에요. 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같다고 느끼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1년 후, 수진의 세탁소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희망 세탁소 상담도 받아드립니다라고 적힌 간판이었습니다. 문제를 겪는 학부모들이 종종 찾아왔어요. 수진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약이 되었어요. 민서는 학교에서 학생회장이 되었어요. 더 이상 위축되지 않는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괴롭힘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모녀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든 하늘 아래를 걸었어요. 엄마, 후회해요? 민서가 갑자기 물었어요. 수진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전혀. 덕분에 우리가 더 가까워졌잖아. 민서가 엄마의 팔짱을 꼈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두 사람의 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녀의 모습이었어요.